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3자 대선 후보들 토론이 있었죠. MBC에서 주최 좀 방송을 했는데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부에서 좀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차명진 의원님은 완전히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또 시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한번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자 토론 어제 보면서 어떠셨어요? 보통 이 정치인하고 예. 정치평론가하고 토론을 할 때 달라야 돼요. 정치평론가는 주어진 그 항목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 그게 좀 잘하는 정치평론가인데, 정치인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이 주장, 네. 담론 이런 걸 펼쳐서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정치인이 펼치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가 이런 거를 펼쳐주는 게 이 잘하는 정치인의 토론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언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자칭 뭐 이 토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치 평론가적 관점에서 이게 정치 잘했나 못했나 봐요. 그렇게 보면은 예. 사실은 이준석이 제일 잘했지. 아, 그잖아요. 예. 주어진 질문에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준석이 그러면 어떤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그런가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아, 이준석 잘했다. 근데 김문수는 보면 어눌하고 순발력 떨어지고 하지만 야, 저 사람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확실하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잘하느냐 이 평가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저 의제와 사람은 담론을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예. 이 정치인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뭐냐면 주장이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가를 그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 이게 정치인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내가 볼 때 그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잘했다. 예, 물론 그런 양반 정치 평론하라 그러면은 빵점이지. 예, 그죠?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다 동문서답해요.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나 그게 보는 사람, 뭐 중간에 뭐 언론인이라든가 이게 표 만들어서 뭐 점수 매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X지. 하지만 그게 이 소위 말해 유권자한테는 울림을 준다고요. 아, 저 사람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저께 김문수 후보가 소리 말해서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저는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방송 보는 분들한테 괜히 이게 이 자꾸 정치 평론가나 언론들이 보는 이게 대화 능력, 이걸로 정치인을 평가하다 보면 점점 정치가요. 소위 말하면 이게 입담 정치, 그 다음에 이 말로만 하는 정치, 재치 정치, 이렇게 빠지면서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지식인 듣기 좋게 하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개 평론가들이든 뭐 여러 여론조사 또 분석가들이든 아까 와서 아니면 배종찬이도 그렇게 얘기하대. 패널 그 개인의 이름 안 되시면 미안합니다. 패널들도 그런 뭐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 중에 어떤 식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의제가 무엇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그렇죠. 제시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을 강조해 주는데 어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만일 대통령일 경우에 어떤 사유가 될 건가를 질명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초점을 주셨는데 셀프 사면 문제도 나왔고 의문사 문제도 나왔고 아니 야 대북 송금 문제가 걸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나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어제 3차 토론에서 메시지로 던진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오늘 이게 결론으로 내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이재명의 나라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상상력이 좀 잘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전달을 안 해가지고 아직 그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이재명의 나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정말로
이 잡범, 예. 이 잡범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쪽팔린 거지 한마디로. 아 용어가 좀 그랬네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벌구 대통령. 그다음에 복하도둑질하는 복하도둑 대통령. 근데 형수폭언 망언 이 대통령. 그다음에 이 떴다방 개발 대통령. 그죠? 예.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저 거북섬. 그다음에 이 대북송금 대통령.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안 갖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자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건 그것보다 더 나간 게 뭐냐면 이 개인 독재, 이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나라의 그 소위 말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어떻게 법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죠? 그걸 소위 말하면 법관이 탄핵당하고 법관이 완전히 뭐 100명이 대법관이 돼가지고 사법 시스템 삼심제가 없어지는.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막 법을 고쳐. 그래서 거짓말은 죄가 안 돼. 응? 빼는 거야. 네. 강간은 죄가 안 돼. 빼는 거야 그냥. 도둑질은 죄가 안 돼. 그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법 시스템, 입법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또 있어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검찰, 경찰을 손에 쥐고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 경찰의 수사 방향과 수사 내용을 이 소위 말하면 누가 지시하겠어요?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예.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친구가 직접 자기네 그 경찰들 데리고 신천지 쳐들어갔잖아. 이거는 신천지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이 되면은 검찰총장 대통령, 경찰청장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는 완전히 독재의 완성이죠. 입법 사법이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가 왜 대통령을 중시하냐면은 직접적인 공권력의 수행자, 그게 행정권을 대통령이 갖기 때문에 300명 국회의원보다 한 명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 틀어진다.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총통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공안기관을 통해서 한다. 검찰과 그럼요. 경찰을. 네. 과거에 공안 통치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얘기 안 했는데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대통령이 직장 협의회 그 국가가 돼요. 뭐냐면 이 법관회의, 경찰 직장 협의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관료거든. 관료라서 법이 정한 대로 아니면은 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이 법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방송법도 보잖아요. 시민단체나 이런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면 직장협의회가 자기네 수장을 뽑아.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이 노조가 그 회사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듯이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눈짓만 주면 알아서 탁탁탁 움직여. 방송이나 법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들이 소위 말 홍위병 국가가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아직 우리 이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이게 워낙 함량 미달이니까 이제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이재명의 나라가 어떻게 위험한가를 아직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한번 겪어보세요. 예, 홍위병 국가, 직장협의회 국가.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괴물 국가, 괴물 그렇죠? 독재 국가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낙연 씨가 예. 그 대단한 양반. 용어를 잘 골랐네요. 그걸 아는 거야, 이 양반은. 자기가 직접 그 안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응? 홍위병들의 어떤 그 난동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래서 이낙연 씨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 양반 연설하는 거 보면 울림이 있잖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봐도 안 되겠거든 이게. 그래서 이낙연 씨가 계속 후보만 바꿔라. 나 아니어도 좋다라고 민주당에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지 이게. 예. 자, 어제 3차 토론을 중심으로 먼저 좀 짧게 좀 살펴봤고요. 자, 직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자 대결에서도 거의 동률로 나왔고 이재명, 김문수. 네. 단일화할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을 2.6%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삼자 대결에서는 거의 동률 0.9%포인트로 약간 지지만 거의 뭐 그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동률 나왔는데 자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나요? 저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소추안이 가결된 그 시점부터 예. 다음번 대통령은 김문수다라는 거를 직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 요즘에 나타나듯이 이 여론조사 추이가 저는 6월 1일 날 골든 크로스가 된다고 예상했는데 벌써 골든 크로스가 됐네요. 예. 그죠? 예. 여론조사 추이가 일단 말해주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에 그렇게 좁혀지는 그런 동력을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저는 그때 12월 14일도 발견했지만 지금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국민들이 갈구하는 지도자형. 그거는 뭐 이념적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그 소위 말하면 아까도 제가 문제 삼은 이 정치 평론가나 언론들이 얘기하는 중도 지향형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느끼는 이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형, 민주주의에서의 그 지도자형의 가장 그 적합한 형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형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스 베버가 자신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얘기했어요. 민주주의의 그 가장 적합한 지도자형은 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인데 그게 뭐 카리스마가 뭐냐면 이 그 사람의 표정, 몸짓, 그 사람의 서사, 말 이걸 보고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저 지도자와 함께 가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겠구나. 저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지도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카리스마가 사실 은총이라는 말이거든.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네. 이거는 훈련을 안 돼요. 이게 타고나는 거야. 이제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만난 국민은 행복한 국민이지. 우리가 그 이승만, 박정희를 만났듯이 지금 김문수 같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카리스마가 뭐냐면 이 사람의 서사, 말, 몸짓, 눈빛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야, 저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가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 하겠구나. 야, 저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가 나중에 이 뒤통수 칠 것이라고 안 믿어도 되겠구나. 몰빵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 지도자형을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지. 알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탁한 것도 있고 소위 말하면 SNS라는 언론이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그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 김문수의 숨결, 김문수의 수십 년 전 과거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국민들이 괜찮은 지도자감인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한번 본 사람은 다 느끼는 거야. 날것의 SNS를 통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나는 점점 전달되면 사람들은 김문수를 안 찍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나는 이미 12월 14일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쭉 점점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고공행진하는 그 동력이 돼서 나는 김문수가 결국은 이길 거다. 그 여론조사 추이가 그걸 받침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통상의 여러 이제 선거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네. 이번 대선과 기존의 이제 선거하고 만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착목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사실은 이 대부분 진영 대결. 네. 그래서 그 진영의 대표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진영 정치인, 진영 언론, 진영 매체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의 정책 이런 거를 발표해서 누가 더 그럴듯하게 전달하느냐 이것에 이제 싸움의 성패가 결정됐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이 내란몰이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란몰이가 사실은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란 얘기하면 막 눈대리를 내면서 국민의힘 후보자는 누가 나와도 안 뽑아.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재명 40, 김문수 10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통상
선거에 오면 김문수는 게임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진영 간 대결과 그 진영론에 입각한 어떤 선전선동, 홍보. 이게 이제 대부분 선거의 그 주요한 그 이 스타일 전개 양상인데 이번에 특이한 건 뭐냐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김문수 자체의 향기 그 제가 주로 비유로 드는 게 커피는 맛으로 먹느냐 향기로 먹느냐 맛으로 안 먹어요 향기로 먹어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그 커피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급속도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유시민 진중권 이 좌파 이데올로그라는 사람도 김문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인격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그 친문의 적자 아니에요. 그랬죠. 이런 사람이 오죽하면 야 이재명은 말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전에 어떤 진영 대결에서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거 내가 볼 땐 김문수 캠프에서도 이거를 의도를 안 했어. 이게 난 유권자 혁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SNS를 통해서 이 김문수의 인물 댐댐이가 전달되면서 한 일주일 열흘 만에 확 진영 대결에서 인물 대결로 바뀌었어요. 진영 대결에서 인물 대결로 바뀌었다. 이게 역대 통상의 선거 양상하고 다르고요. 예. 이 교과서 다시 써야 돼요. 예. 정치학 교과서 다시 써야 돼요. 예, 선거 교과서 다시 써야 예. 돼요.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파팜이라는 용어가 네. 최초로 나왔잖아요. 예. 파파추도 나왔습니다. 파도 파도 춤은 추태.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예. 이재명과 김문수의 그 행적이 또 비슷해. 예. 응?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게 더 비교가 잘 돼요.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때는 이랬더라. 김문수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했을 때는 이더라. 또 그다음에 김문수가 노동운동 했을 때는 이랬더라. 이재명이 소년공 했을 때는 이랬더라. 이게 둘이 가난한 건 비슷했어요. 그러나 김문수는 가난을 뚫고 훌륭한 어떤 학력과 훌륭한 인품을 키웠는데 이 친구는 가난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주 삐뚤어진 학력, 삐뚤어진 인성, 이걸 키웠단 말이야. 이게 묘하게 또 비교가 되네. 이것도 우연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만약에 본인한테 미안하지만 한덕수 씨가 여기 후보로 나서면 그 비교가 안 돼요. 이재명의 그 통상적으로 소년공파리, 민주파리,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냥 막 그게 서사가 되는 엄청 서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 서사가 없어져 버리고 없어졌어. 김문수 후보 서사만 있군요. 3년간 준비한 게 완전 꽝이야. 예. 그러니까 내란 파리만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재밌는 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통상적인 이게 이제 주장들이나 분석들인데 보통 유권자들의 한 70 내지 75% 정도가 보수 진영 또는 진보 진영, 우파 진영, 좌파 진영 이렇게 뭐 30 몇 퍼센트 이렇게 네. 나누잖아요. 그래서 선거 다가오면 늘 이 중도층 화창 전략 얘기하면서 저는 중도층이라고 안 하고 무당층이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네. 어쨌든 승부가 거기서 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늘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퀘스천이 붙는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그 진영 간 대결이 심해져서 네. 거의 유권자의 80%, 85%는 예컨대 좌파에다가 그 이재명이 아니라 김어준이 놔도 김어준을 꽂아놔도 그거 다 찍을 거야. 네. 예.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그 후보 지도자가 누군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념 진영이 아니라 인물됨을 보고 뽑아라 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지켜져. 네. 안 지켜져요. 그래가지고 이 좌파나 우파나 이 진영 간 대결이 쫙 나눠졌어요. 특히 좌파는 자기네들이 한번 뺏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내란몰이에 또 재미도 봐가지고 거기에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재명한테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러한 부분이 아닌 사람들, 소위 말하면 무당층,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에서 소위 말하면 이 진영 대결, 이념 대결에 지친 샤이 보수들이 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게 이제 김문수가 지금
울림을 주고 있는 거야. 예, 소위 말하면 진영 대결에 대해서 회의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는 이 커피 향 맛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거야. 뭐 이런 냄새를 맡아보니까 진짜 진하거든. 여기 이제 사람들이 한 발씩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시작하고 투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상이 지금 눈에 보여요. 네.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 야, 너 김문수 짤 봤냐? 식당에서 김문수 짤 봤냐? 야, 저 독한 사람이네. 야, 저거 뭐 그냥 이게 좌파보다 더 그냥 그 바닥으로 기는 사람이네.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진영 대립을 넘어서 샤이 보수와 무당층을 움직여낼 것이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 예상보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나는 6월 1일쯤 골든 크로스가 올 거다 생각했는데 벌써 지금 오고 있잖아요. 5월 28일 오늘. 나 스스로도 참 놀라워. 예. 나 자리 깔을까요? 아니 뭐냐면 나는 김문수 후보하고 내가 사실 그 양반을 40년을 따라다녔잖아. 예. 그 내가 따라다닌 이유는 그 양반이 무슨 뭐 이념적으로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니라 난 딱 봐서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다. 나 저렇게 참 진실한 사람 또 하나 못 봤다. 저렇게 이타적인 사람 못 봤다. 난 그때부터 그 양반이 뭐 왼쪽에 가든 오른쪽에 가든 내가 따라다녔거든. 근데 이거를 나만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다 보더라고. 이 허연준 씨도 보고 여기 뭐 페넨마크에 뭐 누구야? 누구 이름은 안 얘기 안 해도 돼요. 최영식이 해줘. 내가 보니까 한 번 만나본 사람들은 예. 완전히 저 개딸 말고는 다 김문수한테 다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내가 틀리게 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좀 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각도에서 좀 보시는데 지금 이제 진영 대결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새로운 인물 대결 구도가 네. 새로운 변수를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낙연 전 총리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선언도 했고,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각을 이분들도 많이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참여는. 이분들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다 진짜 이낙연 총리, 손학규 지사, 그다음에 이인재 지사, 그다음에 임창열 지사 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엄청 탁월한 부분이에요. 예. 자기 소신이 되게 뚜렷해. 난 여기 가까이 모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김문수를 지지했다. 그건 뭐냐? 이번 선거판을 소위 말하는 진영 구도가 아니라 예. 인물 구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가 있는 건지라는 우리의 그 상식적인 언어. 이 언어를 이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한테 왜 뭐 김문수 지지하냐, 내란 지지하냐, 나는 말은 좌빨들이 미안합니다. 이 좌파들이나 하는 얘기지. 진정으로 이 양반들을 본 사람들은 야,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김문수를 지지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저 소위 말하는 선거판의 구도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봐. 예. 이 양반들이 자기도 후배인데, 예.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김문수를 이렇게 한결같이 지지하고 나섰을까? 예. 경기지도지사 하는 사람들이. 그 내가 볼 때는 바로 현재 이 판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양반들. 예. 예. 본질 얘기했으니까 좀 민감한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중앙성대위 내에서 또 후보 자체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건데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까지는 어쨌든 3자 대결 구도로 지금 굳어지는 양상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네. 일단 뭐 단일화 얘기는 일단 꺼내지도 않고 단일화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어쨌든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네. 자 3자 대결과 양자 대결 문제 어떻게 보시고 단일화 전략을 언제까지 써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이미 단일화는 끝났다. 끝났다. 예. 끝났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알고 있는 내막으로는 이준석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입지를 하다가 확실하게 아닌 걸로 굳혀졌다.
그 계기는 내가 볼 때는 아마 홍준표 시장의 지원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의 그 평소 그 언행 이건 내가 잘 알거든 습관. 그 양반이 이제 생각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준석한테 전염이 됐어. 대의보다는 실리. 이게 이제 전염된 거를 저는 그 과정을 사실은 이제 추적해서 알고 내가 그 구체적인 과정은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준석 씨가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라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 친구는 원래 갖고 있는 4가지가 없는 본성이 드디어 드러났구만. 좀 지지율이 된 거. 그 사람들이 다 느낀 거야. 네. 그래서 이건 끝났어.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안에 이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사실은 좀 소모적이고 비굴할 정도로 이준석을 확 띄워줬거든. MVP니 뭐냐, 억울하게 당했느니, 그죠? 이거 자체가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어. 단일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최대한의 공을 들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탓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의 4가지 없음에 대한 환기와 그 다음에 이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게 적용이 돼가서 현재 최고 11%까지 올라온 이준석의 지지율은 저는 반토막 날 것이다. 유권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포비아?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에 가졌던 어떤 작은 기대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4가지가 없네. 그래도 이 김문수 후보가 최대한 공을 들였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갈 거다. 이 표피적으로 말이야. 또 내가 계속 욕해서 미안한데 이 언론이나 정치 패널 얘기들은 그 지지율 갖고 따지는데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권자들이요. 당신들 머리 위에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딱 본다고 이 현재 단일화 논의가 되었던 한 열흘의 과정을 보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알아서 이게 제가 얘기하면 유권자 단일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의와 실리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래를 위한 투표는 바로 오늘의 투표를 잘해야 미래가 그나마 열리죠. 오늘 투표를 잘 못하면 이번에 투표를 못하면 미래는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순간에 미래의 문은 닫히게 되죠. 오늘의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발을 딛고 늘 싸우지 않으면 미래라는 건 상상, 공상 속에 머물게 되죠. 자, 그 장면도 살펴봤고요. 확 다른 장면을 한번 가볼게요. 삼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 영상 있습니까 혹시? 예, 삼성전자 직원들의 폭발적 반응이 있었던 영상. 김문수 후보가 평택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수백 명의 직원들이 나와서 연호하고 그랬는데요. 그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문수영 화이팅! 문수영 화이팅! 문제 살립시다. 자, 놀랄만한 장면이 나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갔을 때 누가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거기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막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랑합니다, 뭐 화이팅, 저게 안 나왔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뭐 지지합니다. 수많은 문수영 나왔네, 문수영. 네. 자, 문수영 나올 때 이미 게임이 이제 끝났죠. 끝나가는데 폭발적 반응인데 저 반응 어떻게 보세요? 나도 사실은 저거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진영 대결이 아니라 인물 대결이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김문수의 인물됨을 보면 안 찍을 수가 없다. 내가 계속 오늘 주장이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강남 좌파거든. 강남 좌파예요? 네,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아시죠? 네. 그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원 영통 여기에 살아요. 영통에서 민주당만 돼. 예?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그거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거기에 김문수 후보가 갔을 때 저 나온 사람들 또 이재용 씨가 지난번에 이재명 먼저 만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화가 났을까봐 동원했나 그래서 나도. 예. 근데 가만히 면면을 보니까 이건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 20, 30대가 어떻게 동원돼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많이 그러나면 저거 큰 정책 사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온 거야. 원래 내 생각이 맞았어. 20, 30대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SNS에 아주 그냥 빠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부분 김문수의 과거를 소환한 운동권 시절,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때 김문수 부인, 김문수 딸 이거에 대한 짤을 다 봤을 거 아니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시민, 진중권이가 한 얘기를 봤을 거 아니야. 이 김문수 이거 좀 다른 사람이네. 우리가 언론에서 본 무슨 그 패널들 있잖아요. 이 패널들이 막 떠들던 그런 그 정치 지도자 형이 아니네. 그래서 김문수의 그 짙은 커피 향이 저 삼성전자 평택 현장까지 전달된 거야.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존에 특히 여의도 중심에서 기성 정치에 쩌드는 사람들은 저런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전 문제에서 몇 가지 한번 김문수 후보 이제 쭉 살아온 행적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1996년 제15대 총선 때 사실상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첫 출마직에 부천 지역구에 출마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지역 유권자들이 당시에 전국구 의원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박지원 의원이 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박지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김문수 후보가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계속 봐왔을 텐데요. 그 상황, 승리의 비결 당시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그때 그 김문수 당시 후보의 15대 때 제가 이제 기획을 담당을 했어요. 기획 담당이었어요. 네. 예. 이제 전체적인 판을 총괄했는데 내가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주면 예. 그 당시에는 합동 유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각 후보 진영에서 사실은 돈 봉투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사. 그래서 현장에 나오게 해. 그러면 각 후보 진영에서 그 요원들이 가서 현장에다가 자기 돗자락을 쫙 깔아. 새벽부터 가서. 네. 그래서 자기 그 돗자락의 색깔에 맞게 그 봉투 받은 사람들이 와서 앉게 해. 네. 그게 청중동원이지. 네.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청중이 있어야지 후보가 힘날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을 했는데 김문수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2,000명 정도의 그 명단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 지역구에 간지 한 1년 반 되거든요. 네. 1년 반 동안 자기가 쭉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적은 그 연락처가 있어요. 네. 나는 김문수 후보를 알잖아. 이 양반은 참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 전화번호 적은 사람들은 그냥 적은 게 아닐 거다. 김문수 인간 댄데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돈 봉투 돌리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자. 거기서 또 돈 봉투 돌리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민자당에서 나온다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온갖 원성과 객기를 뿌리치고, 김문수 후보한테 돈을 아껴준 거지. 전화만 했어. 네. 근데 당일날 딱 되니까 김문수 후보 연설할 차례가 됐는데 아무도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야. 아, 이게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딱 그 후일담을 얘기하는데 야 나 그때 무릎에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안 앉아가지고 이게 망했다 폭망했다 그랬는데 연설 딱 시작되니까 이 담벼락이나 나무 밑에서 햇볕을 피하던 사람들이 쫙 나와서 다 앉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영화 같은 장면. 응, 영화 같은 장면이야. 오. 영화 같은 장면이야. 쫙 나와서 앉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안심을 했지. 그리고 나는 그때 김문수 된다. 이게 내가 요즘에 김문수가 된다. 인물 댄데미를 커피향을 사람들이 다 맡았을 거다. 그래서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나는 그때 똑같이 느꼈어. 이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로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투표 전날 5% 뒤졌어요.
그때 그 청와대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때 그게 불법이 아니야. 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에서 주거든. 예? 그거 받아보니까 5% 뒤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추세로는 이길 것 그게 같다라는. 하루 이틀 전에 받아보신 예.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 당일날 1000표가 차이로 간신히 이겼지. 신승했죠. 그래서 난 그때 느낌이 지금도 와요. 예. 영역은 넓어졌지만 예. 이게 김문수를 접한. 근데 그때는 SNS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 오프라인으로 접한 사람들이 감동하는데 이지면은 이게 SNS의 힘이라고 봐 나는. 야 SNS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가 더 중요한 자리가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이 가지고 설명 안 해. 사람들이 날거로 아까 말씀하신 날거로 김문수를 보는 거야. 사실은 후보 반열에 오른 것도 SNS 덕 아니에요?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국정 논쟁할 때 김문수 숨소리와 눈빛이 사람들이 딱 느끼니 야, 이 사람 당당하네. 그게 이제 온 거야. 이게 카리스마. 바닥 민심은 그러면 커피 향이 쫙 바닥 민심이 깔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느껴요. 아까 삼성 봐요, 삼성. 강남 좌파들이 김문수한테 열광하잖아. 그거 누가 시켜서 해, 그 사람들이? 20, 30대가? 응? 우리 아들 그 내가 보니까 시켜서 안 하더만. 예. 저희 집안은 예. 요즘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안 하고 제가 귀에 딱지가 지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해, 얘네들이. 예. 응. 자, 근데 이 문제도 한번 좀 약간 여쭤볼게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보수 우파 어떤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노동운동하면 좀 이제 부정적 시각이 좀 있잖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이제 후보가 실제로 노동운동했던 1970년대 노동운동 그 시절과 지금 이석기 그룹들이 이끌어간 민노총의 지금 노동운동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김문수는 똑같아요. 예. 김문수는 한결같이 또 약자 우선, 그다음에 이타주의, 그 사람의 그 인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김문수는 초기에 사회주의를 국가의 힘을 빌린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거고, 그게 이제 뭐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오용되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그 오욕의 역사다. 그게 역사적으로 입증됐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뭐야 오히려 시장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자율 개방 이런 정신이 오히려 약자 이타주의 이런 것들을 더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자유주의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의 그 이 자유주의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부자를 위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시장 만능 자유주의.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면 이것도 누구 이름 얘기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니셜만 하시면 돼요. 잘못 전달된 자유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준석 자유방임주의. 부자만을 위한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유주의를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실제 자유주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를 위해서 이타주의를 위해서 각자 그것이 뭐냐 국가라는 가짜 그 공동체 애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발성을 인 어떤 그 시장 넓은 의미의 시장을 통해서 더 잘 구현된다. 이게 진짜 자유주의고 그게 내가 볼 때는 김문수와 또 김문수를 따르는 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김문수가 학자가 아니니까 네. 이 양반이 조금 지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자유주의가 아주 천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김문수 자유주의를 막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뭐 시장 만능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자 우선주의 이렇게 하지만 실제 보면 김문수의 행태는 그렇지 않거든, 그죠? 그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항상 약자 우선, 이타 우선 그게 되는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 안 됐지만 김문수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이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극우 그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자본가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본가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자유주의, 네, 시장 자유주의,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주의,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근데 설란영 여사도 오랫동안 봐오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설란영 여사를 모른 채 이번에 설란영 여사를 처음으로 아신 분들이 네. 시청자나 유권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설란영 여사는 어떤 분이라고 평소에 봐오셨어요? 이 집에 가면요 예. 조선시대 선비 집안이야. 아 부부가 다 선비예요? 재미없어요. 예. 서로가 무슨 뭐 서로가 원칙 지키기 경쟁을 해 부부가.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 양반들은 아마 내가 볼 땐 결혼할 때도 초야도 아마 딱 격가쳐서 했을 거야 아마. 이거 막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예. 그리고 막 밥도 그냥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 다음에 밑반찬 2개. 그게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외식을 좋아해. 외식 좋아해요? 설랑령 여사가 안 해주는 그 쌈밥. 예. 그 푸짐함 쌈밥. 예. 그거는 밖에 가서 밖에 사 한 번씩 나가서 이제 그걸 한번 드시는군요. 예. 설랑령 여사는 아주 그냥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특징이 뭐냐면은 돈은 안 벌어다 주지. 돈 쓰기는 엄청 좋아해요. 퍼주거든 막. 야, 최명진 일로 와봐. 너 욕도 없지. 막 줘. 자기도 없으면서. 그러니 이게 말이야. 돈이 없어서 전철 타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볼 때는 얼마나 속 터져. 그러니까 부인이 딱 자로 된 듯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아주 이 정서가 없어. 둘이 뭐 서로만 이렇게 뭐 내가 볼 때 이 두 분들은 서로 뭐 방구도 안 탔을 거야 아마. 딱 여기 좀 재미없는 집안이에요. 사실은 아주 이렇게 품위가 있고 원칙을 지키를 중시하는 그런 걸 절제가 아주 강한. 재미없는 집안이에요. 재미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드라이한데요. 그러면. 그래 내가 보면. 근데 사위는 잘 얻었더라고. 사위가 아주 유머러스해. 딸과 사위는 잘했어요. 사위가 아주 유머러스해. 그래요? 내가 벌써 그랬어. 그럼 사위가 오면 좀 분위기 집안에 집안에 어떤 꽃인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딸내미한테 너 결혼 잘했다. 야. 니네 집에 얘 웃음꽃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동의한대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 10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국회의원 3번 했지, 경기도지사도 2번 했지, 경산호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굵직한 정치인이면서 아주 고위공직자도 하신 분인데 재산이 10억 정도이다. 뭐 10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네. 뭐 다른 분들에 비례해서 조금 재산이 그간의 삶의 어떤 직위를 볼 때 조금 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번 돈 얘기를 일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는 뭐 다른 데선 돈을 안 받는다, 일체 돈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설랑에 이어서도 이야기하던데 돈을 그러면 이제 어디다 주로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이 양반은 선공후사. 공사 구분이 분명해. 예. 그러니까 설 여사가 요즘에 인구에 해제되는데 자기는 법카 안 쓴다. 예. 관용차 절제 사적 용도로 안 쓰다 그러잖아요. 이 집에서 최고 재산이 아마 중고 그랜저일 걸. 그래요? 그것도 창피해. 예. 원래 아바떼 따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이 양반들은 내가 보면 그러한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 그거 체화돼 있다고 즐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 우리는 조금만 봐도 이렇게 가능한 한 좀 이렇게 폼 나는 차 타고 싶고 가능한 한 편하게 살고 싶고 그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 이거 유세 현장 가만히 보면 김문수 후보가 바지를 입은 게 있어. 면바지. 네. 안 만져요. 그 면바지 너무 색깔이 옅어. 네. 왜요? 언제 샀는데? 배지색 바지지. 네. 그러면
배지 이거 봐봐. 배지색 바지가 여러분 사실은요 안 맞거든요. 유세현장 다니면서 약간 좀 짙어야 되는데 저거밖에 없는 거야 면바지가.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김문수 지사나 소위 말하면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 예. 아는데 옷을 뭐 일단 사입지를 않는군요. 많이. 아는데 뭐 스스로를 절제하나? 우리만 해도 유세에 가니까 이번에 좀 몇 벌 사서 구비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있는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 아니면 모르든지. 패션이 뭔지 모르든지. 그 다음에 정당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그 김문수 후보의 보좌관 할 때 365일 내가 집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내가 조금 묘하게 경쟁 의식이 있거든. 이 김문수 후보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나 집에 안 가. 위에 모시는 분인데 경쟁 의식을 느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 누가 더 잘하나 보자. 더 잘해보겠다. 그러면 너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루는 일하다가 잤어. 그러니 내 그때 담배 폈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이 자네 담배 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나는 일하느라고 하고 잠도 못 자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이 사람아 공직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게 이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더라니까요. 공직자가 왜 이런 양반이야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여러분 교과서 사실 교과서에 맞는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이 양반은 교과서에 맞는 사람이에요. 교과서 자체가 현시했어. 참 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거시기 하지만 차원이 조금 달라요. 지도자로 모시기에는 딱 적합해 내가 볼 때. 지도자로서는 딱 특히나 이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 같은 그 소소히 말하면 정치나 그다음에 일반 생활의 어떤 기강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그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 기강이 무너졌는데 이런 사람 하나 정도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면 본인이 고생해서 우리가 즐겁지 뭐. 김문수 울보가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에 강한 남자 김문수. 내가 좀 너무 오늘 이렇게 일방적인가? 아니 드라이야 이게 남들한테 못 듣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집안 내면에까지. 박정희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시청하시면서 한번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 좀 거시적인 측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국내적 측면이나 상황 어떤 주로 주제를 다뤘는데, 자, 이 부분 미국, 일본, 중국 뭐 주변 국가들이 짱짱한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번 대선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볼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요. 특히나 이제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자유 동맹 체제이거나 한미일 연합 체제 국가들도 있는데 이 주변국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또는 주변국에서 어떻게 볼지 이번 대선을 또는 김문수와 이재명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대통령제 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시가 왔다 갔다 해. 체제가 왔다 갔다 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해요. 어떤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엄청 주시할 거야. 이재명이 되면 친중, 거의 이 준사회주의 국가, 파퓰리스트 국가가 된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다 알아 이미. 김문수가 된다면 이게 뭐냐면 한미일 동맹 강화, 내지는 어떤 그 동북아에서 어떤 자유진영의 어떤 이 소위 말해 최전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다 알아. 그 예의주시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제적으로 주목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잘 주목 안 하는데 국제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무지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인 그런 시각 외에.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딱 국제로 가면 외국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딱 접어주거든.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 이 양반은 선거의 여왕. 이 양반이 한번 가면 막 군중이 운집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 이거를 외국 지도자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뭐 대북송 때문에 미국에 입국도 못하는 건 딱 둘째치고 외국 사람들이 뭐래? 저 자범. 뭐 대통령 안에? 응? 저거 대한민국 같은 지금 경제 성진국으로 들어선 국가에 이재명이 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막 거의 입법, 사법, 공권력을 막 좌지우지해가지고 지한테 맞게 그냥 막 법을 바꿔? 이건 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네.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재명을 뽑고 그야말로 내란 한 뿌리로 이재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은 또 다른 내란을 겪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럼 마침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물평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내가 볼 땐 이래요. 이 좌파들도 소위 말하면 이 창고의 재고가 바닥이 났어. 과거에 소위 말하면 87년 민주화운동, 예. 내지는 주사파 그러한 인맥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나름대로 그 이념이 좌파건 어떤 간에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로 추대가 됐어. 예. 근데 그게 자원이 고갈된 거야. 막판에 이제 유시민이라는 본인한테 촉새가 거는 데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좌파의 원로원이 자기들의 지도자 만들기를 포기한 거야. 이 백낙정등이. 그 틈을 좌파에서 소위 말하면 변두리에 있던 변방에 있던 재고품 이재명이 치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재고 중에 재고지. 변두리지. 그러니까 좌파들의 본류가 자신들의 어떤 지도자 만들기에 실패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변두리 재고품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기를 쓰고 지난번 뺏긴 거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우리가 이거 또 뺏기면은 우리 바닥이 완전히 작살난다. 방통위원회, 방통성심심의위원회 뭐 각각 공정단체를 점령하고 있던 우리 좌파들의 밥통이 날아간다. 꼭 이재명을 지켜서 우리 밥통을 재탈환하자. 이런 생각으로 거의 뭐 나라에 대한 운명 이런 건 없어요. 밥그릇 사회주의라고 그럴까? 이걸로 이제 이재명과 그냥 뜻이 맞아가지고 그냥 지키는 거야. 나는 그런 양상이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워낙 또 우파는 그렇다면 잘하느냐? 이게 우파도 웃기는데 동네야 이거. 그러니까 우파가 더 못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뜨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가 볼 때 내가 이런 얘기 진짜로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천우신조를 만난 거야. 이 김문수라는 참 교과서적인 지도자, 고리타분한 그 천비,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엉터리 같은 소리 뭐 누구 때문에 안 해 이런 건 좀 그만하고, 이재명 돼가지고 한번 이재명 되면 당신 살아날 것 같아? 못 살아. 한동훈 씨, 당신 이재명 되면 당신 살아날 것 같아? 못 살아.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 이거 갖고 자기 뭐 자자손손 잘 먹일 생각도 없으니까 이번에 밀어가지고 알토란 같은 표 모아가지고 이재명 저거 떨어뜨려야지. 이재명이 대통령 돼봐요 큰일 납니다. 네. 문재명 피부색은 그레이색님 고맙습니다. 에스터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거의 질문이 점점 돼가는데요. 그러면 앞서 이제 3자 대선 후보 토론 당시에 메시지 담론 이런 이야기도 의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재명의 나라는 어떨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면 김문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재명 포비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본인의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그 개인 비리를 소위 말하면 감수하고 없던 걸로 하기 위해서 나라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상권분리 시스템, 법치주의 시스템을 이자가 어떻게 망칠 건지 여러분은 그 피해자가 될 겁니다. 아마 민주파출소의 전국화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떠드는 놈 있으면 다 이제 갈 거예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그런데 김문수는 어떤 나라가 되냐? 일단은 여러분 김문수가 되면 그 대외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진짜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 외국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얽혀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국가 간 이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겁니다. 예, 트럼프 하는 거 봤죠? 트럼프가 여러분 자기 원칙 가지고 합니까? 딱 봐서 상대에 따라서 원칙을 바꾸고 그래요. 이 젤렌스키나 시진핑을 대할 때 하는 태도 못 봤어요? 김문수라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함부로 못할 겁니다. 예, 저는 그 점에서 확신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분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진영 대립이 불필요하게 어떤 그 이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신을 갖고 실제 이 그럴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 비난을 하는 예컨대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무조건 안 되기 위해서 그냥 길바닥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누웠듯이 예. 그러나 그 돼서 얼마나 삶이 좋아집니까? 이건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문제거든요. 그 지도자의 어떤 진정성, 실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김문수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났다. 경기도 행정을 보면 된다. 그래서 나는 김문수가 소위 진영 간의 그것도 불필요한 대립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실제 국민이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이 살고 국민이 진짜 전체적으로 국가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왜 지도자와 함께하는 지도자를 믿고 하는 그죠? 그러한 그 나라가 올 거다. 이제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더 얘기를 뭐 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복지를 하더라도 복지의 어떤 정도가 있거든, 수준이 있거든. 그거 갖고 이거냐 저거냐 따지기 전에 지도자를 믿고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해. 그리고 지도자가 알아서 여기서 자제합시다. 딱 하면은 국민이 따른가. 그러면 그게 복지도 되고 시장도 돌아가고 이게 지도자의 어떤 능력, 지도자의 어떤 품격, 그에 따른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신뢰. 이거는 뭐 이념적으로 뭐 이럴 거냐 저거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김문수가 그걸 보여줄 거다. 그래서 김문수가 되면 구국 지도자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구국 지도자. 네. 예. 자 오늘 1시간 정도의 대담 진행이 됐는데 어느새 그냥 쫙 지나가 버렸네요. 그냥 한 40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1시간이 더 됐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좀 빠뜨렸을 수도 있고 이 메시지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전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정치를 안 하기로 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재명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가 당해봐야 한다. 이 논리, 네. 이 주장이시네. 네. 이재명의 나라가 어떤지 여러분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시랍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뭐 내가 이 양반을 뭐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라는 소중한 우리의 자원 어떻게 뭐 본인의 역사, 히스토리, 인과관계가 아니라 뚝 떨어진 이 인간 이거 우리가 좀 잘 활용해서 현재 갈갈이 진영으로 찢겨지고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자체가 정치를 안 믿는 이 세상에서 한번 정치의 힘, 지도자의 힘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달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30만 표, 50만 표 차이로 또 승부가 날 겁니다. 진영 간 대결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가 사실은 뭐 마음으로는 김문수 지지하는데 그날 배탈이 나서 그날 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한 표 찍어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구구의 지도자 역사를 만들자. 오랜 기간 동안 40년 가까이 김문수 후보 함께 그 역정을 함께 걸어왔던 가장 가까이에서 때로는 김문수 후보하고 때로는 격하게 논쟁도 하시고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김문수 후보의 강점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차명진 전 의원님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